자, 3차, 4차 방정식 어떻게 푸냐? 거기까지 했어. 네. 맞죠? 몇 번인데? 그 다음에 이제 3차, 4차 방정식에 미정계수가 들어있는 문제. 그냥 뭐 문제를 풀어서 x값을 구해라가 아니고 그 문제 안에 식 안에 a나 b가 들어있어서 a, b를 구해라. 이런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야. 첫 번째가 근이 주어진 경우거든. 네. 자, 근이 주어진 경우는 x는 알파 이렇게 주어줬어. 한 근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주어진 근 알파를 대입하여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떤 경우냐? 뭐 이런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뭐 ax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x 뭐 마이너스 a는 0이야. 이때 x가 1이라면 근 하나를 주어주는 거죠. 그죠? 한 근이 1이라면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냥 x에다 1 대입하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1 빼기 a 더하기 2a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바꿀게. 플러스 a는 0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날라가고 2a는 0이니까 아 a는 0이구나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아가들 39-1번 해보세요. 똑같은 문제니까. 시작. 자,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라. 이게 먼저죠. 1번. 자, 이걸 대입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A가 3이 나와. A가 3이 나와. 17A가 54 나오죠. 마지막에. 그래서 A는 3 나오죠. 맞죠? 51이요. 51 나온가? 네. 요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가운데 건 없어지고 그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4x 플러스 15는 0.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먹혔어요. 조립제법인가요? 조립제법 해요? 몰라. 자, 맞아. 이거를 조립제법에 넣어보고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뒤에서 배우겠지만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도 풀 수 있어요. 세 근의 합이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넣으면요.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마이너스 3.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이 되네. 마이너스 a분의 b가. 그쵸? 0이 되네. 그러면 세 근의 합이 3 더하기 나머지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된 거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맞아. 한 근이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이게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나머지 두 근은 플러스 3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우리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안 했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요거를 조립제법에 넣어볼게요. 그럼 조립제법 어떻게 넣냐면 여기다 풀게요. 선생님. 1 0 마이너스 4 15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죠? 우리 아직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안 풀었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 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 마이너스 3 넣어야죠? 근? 그러면 1 곱해서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3 곱해서 쓰면 12 이렇게 되죠? 네. 아, 9. 9요. 그럼 5가 되죠? 네. 마이너스 15 0 되죠? 네. 그러면 얘를 다시 바꿨으면 x 플러스 3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 되죠? 그럼 나머지 두 근은 얘에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잖아요. 맞죠? 자, 이건 아직 배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한 거고 원래는 이 식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니까 두 근의 합은 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면 되죠? 자, 그 다음 거 하면요. 선생님 미정계수가 있는 경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미정계수가 있는데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뭐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이에요. 근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A를 구하면요. A는 갖다 그냥 넣어도 되잖아요. 한 근을 넣어도 돼요. 여기다. 그쵸? 넣어도 돼요. 근데 얘를 조립제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뭐 풀어야 되면 조립제법을 푸세요. 어떻게 풀면 돼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1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원래는 근이 뭐 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두 근으로 해서 하나 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다른 한 근은 1이다 뭐 이렇게 그죠? 1일 때 A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조립제법 이용해서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둘이 더하면은 이게 되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풀 수 있어요. 근 하나만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럼 A는 0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근 하나면요. 네. 쓴 근은 네. 1 쓴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1 쓴 거예요. 그는. x 플러스 1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선생님이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내가 너무 쉽게 접근하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실제로는 A만 있지 않고 A랑 B 두 개 있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둘 다 쓰게 나오겠죠. 근 두 개를 다. 그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39-2번 한번 해보세요. 잘 생각해봐요. 조립제법은 봐봐. 조립제법으로 했을 때 얘가 인수분해가 완벽히 이렇게 는 0으로 됐기 때문에 조립제법으로 했을 때 근이 나온 거잖아요.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잖아요. 해가 되려면 나머지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39-1번에 마이너스 3으로 조립제했을 때 방법이 두 가지 있죠. 그쵸? 두 가지. 네, 방법이 두 가지 있죠.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넣어서 풀어도 되지만 실은 첫 번째 1번. x에다 1 대입하고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연립으로 풀어서 a, b를 먼저 구한다. 이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나머지 해를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립제법을 처음부터 해서 0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 0되게 만든 걸로 연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네, 똑같은 답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대입해서 하는 게 실은 대입해서 하는 게 제일 쉽죠. 우리는. 그렇죠. 그럼 한번 대입해 볼게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 그럼 a 더하기 b는 마3 나오죠. 이렇게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a 더하기 b는 0이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둘을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2예요.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걸 구했죠.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다른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립제법 이용해야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선생님이 다 더해서 0 나오면 뭐 해주면 된다 그랬죠? 1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1, 2, 3, 2, 0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해야 돼요. 2차식이니까 뭘로 하면 돼요? 또 여기 써있잖아요. 마이너스 1 그냥 넣어주면 되죠. 선생님 있는 거 넣어주면 된다 했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0.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분해한 게 x 마이너스 1, 얘 반대로 넣어요. 얘도 반대로 넣고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에요. 자, 두 근의 곱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맨 바깥에 있는 얘 물어본 거잖아요. 맞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맞죠? 따라서 n 답이 2가 되겠죠. a분의 c니까. 얘 마지막에 있는 것만 관계 있으니까요. 맞죠? 여기까지 또 정리하셔요.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나왔는데 문제 유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x 마이너스 알파 한근이 실근이 있고요. 그죠? 허근은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때 얘는 실근을 갖고요. 얘는 허근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돼? 판별식 뒤에 넣었을 때 0보다 작은 형태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에서 물을 때 이런 형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유형 2번은 뭐냐면 중근을 가질 때. 그럼 얘는 형태가 어떻게 돼요? 어떤 x-알파라는 식을 하나 갖고 이 뒤에 있는 애는 x- 베타의 제곱은 0의 형태를 갖는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잘 봐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1번 어떻게 해요? 판별식에 넣었을 때 그쵸? 네, 여기. 얘가 1번 얘를 판별식에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4분의 1인 경우가 있지만 또 하나 뭐 생각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이 얘는 쉬운데 1번은 중근을 가질 때는 너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어. x는 1이라는 것을 이 녀석이 가질 수도 있잖아. 인수분해가 1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정계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x-알파까지만 되는 거지. 얘가 가질 수도 있잖아 1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녀석이 x-1 곱하기 x 플러스 5가 될 수도 있잖아. 인수분해 했을 때 미정계수가 포함돼서 안 보이는 것 뿐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x는 1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뭘로 가질 수 있어? 근으로 가지는 경우도 반드시 따져야 된다는 거. 이 경우가 있어서 너무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저게 가능해요? 저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x는 1을 대입하면 0이잖아. 아, a가 0이죠? a가 0이죠? 넣어볼게요. x-1,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잖아요. 아, 얘가 인수분해가 또 되는 애였네? 이렇게? 얘가 중근이었던 거잖아요. 아, 저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 1번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지만 반드시 2번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 꼭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1번을 금방 쉽게 하고 넘어갔지만 2번은 어렵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중근을 가질 때를 제목으로 썼어 일부러. 왜냐면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니네가 기억을 못해. 얘를 해야 된다는 거. 진짜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너희가 모처럼 개념처럼 암기하라고 하는 거야. 다음 장에 쓸 때 이거를 개념처럼 암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가면은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해서 어려운 거야. 내가 그 유형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진짜.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 그럼 기억나는 거야. 100점 맞는 거야. 그런 애들은 또. 어떻게 사람이 이걸 생각해? 그럼 아가들 이제 풀어봐. 39-3번이랑 4번이랑.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도 조립제표가 할 수 있어요. 위에 2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1, 3 이렇게 되죠? 자, 다 더하면 0 되죠? 1 넣으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알아요? 다 더하면 0 되잖아요. 위에 거 1 더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a 하면 0 되잖아요. 그럼 1 넣으면 돼요. 예, 0 될 때 무조건 1 넣으면 돼요. 그럼 이제 봐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는 0이 돼요. 한 개 실근 있죠? 그럼 이 뒤에는 실근이라는 거 허근이라는 거야. 뒤에가 허근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제 이번에 판별식을 넣어요. 반의 제곱 넣자.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4보다? 그죠? 4보다 크다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조립제법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립제법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놈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39-4번은요. 중근을 갖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중근을 가지면 선생님 아까 똑같아요. 얘도 뭐 해야 돼요? 일단 조립제법에 넣어야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2번에 했던 이런 미정계수가 있는 경우에 조립제법이 많이 사용돼요. 미정계수 있는 상태에서. 그럼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자리 없죠? 네. 0, a 플러스 2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0이 안 돼요. 0이 안 되면 뭐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네. 넣어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예요. 그죠? 넣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죠. 그러면 다시 a 플러스 2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0 되죠? 마이너스 1 되네요. 그죠? 맞죠? 그래서 a 이제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x 제곱 요렇게 된 거죠. x 요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랑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얘가 뭐를 가질 수도 있지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러면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뭐다? 0이다 해서 구하면 되겠죠. 판별식에 넣은 거죠. d. 그럼 어떻게 돼요? 얘 인수분해 돼요. a 플러스 2 공통인수 밖으로 빼고요. a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얼마예요? 2가 되겠죠.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3번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x가 마이너스 1이 중근일 수도 있잖아요. 갖다 넣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2 얼마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돼야지 중근이니까.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돼? 2a 플러스 5는 0.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자, 선생님이 모든 근을 다 곱하라고 했잖아요. a의 값을. 그럼 a 값을 다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얼마예요? 2. 그러면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10이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이해됐죠? 마이너스 응. 어떻게 준